안녕하세요. 마이리얼터 제이슨 킴입니다. 최근에 바이어들로 첫 구매, 특히나 첫 구매 하시는 분들, 바이어분들이 많으셔서 좀 바쁜 관계로 비디오를 제가 만들지는 못했는데, 첫 구매 하시는 분들 굉장히 축하드리고 또 일을 함께 하다 보니까 홈 인슈어런스 관련해서 제가 비디오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구매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아무래도 젊으시고 또 온라인에 굉장히 강하시다 보니까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전통적으로 뭐 오프라인에 있는 이런 오피스를 방문하시지 않으시고 온라인에 있는 회사들을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특히나 콘도를 많이 구입하시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 첫 구매 같은 경우에는요, 콘도를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그 스트라타라고 전체 건물에 대해서는 마스터 보험, 마스터 인슈어런스가 스트라타에서 가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콘도에 하나의 유닛을 이렇게 소유하게 되시는 바이어, 오너 같은 경우에는 나의 집에 관한 나의 유닛에 대해서는 이제 홈 인슈어런스를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을 드시러 갈 때 또는 상담을 하실 때 스트라타 인슈어런스 서머리라고 페이퍼가 있습니다. 여기 스트라타는 전체 얼마를 보험을 들고 있고, 스트라타 보험에 대해서 디덕터블은 얼마가 각각 카테고리별로 얼마가 있는지 이거를 아시고 이제 보험을 드셔야 되는데, 제가 과거에는 이제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보험회사를 같이 가들여서 상담을 해드리고, 왜냐하면은 각종 용어라든지 개념 자체가 홈 인슈어런스를 과거에는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렸는데, 요즘에는 이제 첫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에 강하시고 또 상당히 스마트하시고 하셔서 본인들께서 직접 하시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 요번에 두 개의 케이스를 보면서 이제 디덕터블을 원래 요만큼 가야 되는 것보다 낮게 하셔가지고 제가 나중에 보험 드신 거를 보고서는 지적을 해드려서 변경을 하게 만들어 드렸고요. 또 한 케이스는 온라인으로 하시는데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은 그쪽에서 프롬프트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거지, 그 스트라타 인슈어런스 서머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맞게끔 세팅을 해 나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시고 로컬에 있는 그 보험회사 오피스를 직접 가서 설명을, 그 보험을 가입해 주시는 분이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시고, 저도 또 리얼터로서의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몇 번 온라인을 통해서 시도하시다가 챗GPT 이용하시면서 이렇게 했던, 그럼에도 어려웠던 것들이 그냥 오피스 방문해가지고 한꺼번에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기는 결론적으로는 첫 구매 그리고 보험과 관련된 일을 하시지 않은 일반인이시라면 처음에 홈 인슈어런스를 가입하실 때는 로컬에 있는 오프라인 오피스를 찾아가서 친절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개념 하시면서 보험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야만 제대로 된 커버리지를 셋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시면 2년차, 3년차 이때는 온라인을 이용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온라인이 그렇게 싼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개인 소유주 보험이라고 이제 콘도나 뭐 타운홈, 오너즈 인슈어런스, 이거에 반대되는 얘기는, 반대는 아니지만 다른 얘기는 스트라타 인슈어런스입니다. 자, 스트라타가 들어놓은 마스터 보험은 건물 외부, 그리고 공용 공간, 그리고 기본 구조만을 보험으로 커버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유닛, 내가 소유하는 내 집에 대한 내부의 손해, 개인 책임, 개인 소지품, 그리고 스트라타 인슈어런스에서 가지고 있는 사고가 터졌을 때 디덕터블 부담금은 개인 보험이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가입을 하실 때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유닛
improvement. 자, 이 집이 새 집이 아니고 누가 사시던 집을 이제 다시 리세일로 샀습니다. 그러면은 뭐 업데이트가 돼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플로어, 카펫이었는데 뭐 나무로 바꿨다든지, 키친을 레노베이션을 해서 어플라이언스도 바뀌었고, 카운터탑도 바뀌었고, 캐비넷도 바뀌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건 업데이트 됐다라고 원래 그 개발사에서 분양을 했을 때가 아니라 그거보다는 업데이트가 돼 있다, 레노베이션이 돼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리지널 상태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가 터졌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퍼스널 라이어빌리티, 개인 책임 보장인데요. 통상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1밀리언에서 2밀리언 정도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 집을 통해서 다른 집이나 밑에 집이 뭐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물이 샜다고 하면은 이 집의 문제로 물이 샜다. 그러면은 제가 책임져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커버를 해주기 위해서는 퍼스널 라이어빌리티가 타인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내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걸 가져가야 되니까 요거를 드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1밀리언에서 2밀리언이신데 저는 통상적으로 2밀리언 콘도 같은 경우에 제가 권장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2밀리언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자세한 내용은 보험 설계사랑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인 소지품인데요. 이제 내가 집에서 사니까 직접 제가 가지고 있는 가구도 있을 수 있고 컴퓨터, 뭐 노트북, 아이패드, 시계, 반지, 보석, 그리고 뭐 중요한 또 아트 같은 그런 게 있다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사고가 제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드려야 되겠죠. 옷도 포함되고요, 침대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뭐 가전제품류, 그다음에 옷가지류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보석이나 이런 명품, 그다음에 비싼 것들은 또 별도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물난리가 났다든지 불이 났다든지 했을 때 없어졌다면 요걸 다 받으시는 거니까 요거를 얼마인지를 계산하셔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라타 디덕터블 프로텍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것들이 이제 워터 데미지, 자, 물이 샜다, 또는 수위지, 하수도 가는 게 다시 백플로가 돼가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 통상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10만 불까지 이렇게 가입을 해줍니다. 10만 불이 넘는 경우에는 10만 불까지는 A라는 회사에서 보험을 드시고 나머지 차익이 2만 5천 불이나 뭐 12만 5천 불 또는 15만 불이라면 5만 불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를 가서 또 그 차익만큼을 디덕터블을 보험을 드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콘도 스트라타 인슈런스 커버리지 서머리를 봤더니 워터 데미지가 났을 때 디덕터블이 15만 불이다. 그러면은 A라는 회사에서는 10만 불까지 밖에 보험을 가입을 안 해준다면 B라는 회사나 C라는 회사를 찾으셔서 그 5만 불에 대해서 추가로 디덕터블에 해당하는 보험을 드셔야 됩니다. 이걸 안 드셨을 때 만약에 사고 났을 때는 제가 전액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꼭 아셔야 되고, 새 콘도 같은 경우에는 로라이즈 6층짜리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통상 2만 5천 불이 디덕터블로 시작을 하는 것 같고, 물 사고가 많은 콘도 같은 경우에는 50만 불짜리도 받습니다. 물론 제 손님이 그 콘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디덕터블이 50만 불이다 그러면 보험료가 얼마일까요? 여기서 콘도를 구매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첫 구매자, 꼭 첫 구매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콘도 가격이 좋아요. 그리고 스타트업 피 한 달에 내는 그 비용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험도 알아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오퍼를 쓸 때 스트라타 다큐멘트를 받아서 그 중에 다 검토를 하고, 또 하나는 보험도 알아본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보험은 이제 화재 보험이 들 수 있는 집이냐 아니냐. 지금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금 물보험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그 정서를 받아서 스트라타 인슈런스 서머리 커버리지를 받아서 이게 지금 디덕터블이 얼마인지를, 집값은 괜찮았지만 보험료가 보험 들기도 어렵고 보험료가 상당히 너무 금액이 올라버리면 매달 나가는 비용이니까, 그리고 관리비 같은 경우에 스트라타 피 같은 경우에는 그 구조를 봐야 됩니다. 이게 매월 나가는 오퍼레이션
그 경상비만 커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비상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CRF에 돈을 모으기 위해서 컨티니어스 펀드를 저축하기 위한 것도 매달 모아서 내가 매달 내는 그 관리비 안에는 CRF 금액이 좀 있는 건지 요거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험 얘기하다가 짧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요것도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옵션이 이제 가다 보면은 루프 리키즈라고 있어요. 루프는 실링이 아니고 루프잖아요. 지붕이잖아요. 그럼 제가 6층 콘도인데 6층에 살고 있다. 탑플로어에. 그러면 루프가 해당이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 5층에 살고 있으면 저는 루프가 아닌 실링이니까 루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6층에 사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루프 리키지를 옵션으로 들 건지 말 건지 선택을 하셔야 되고 1층 같은 경우에 그라운드 레벨에서 이 플러딩이 나가지고 물이 들어온다면 1층은 해당될 수 있어요. 2층, 3층, 뭐 4층, 5층, 6층은 상관이 없겠죠, 거의. 뭐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는 1층이냐, 6층이냐에 따라서 또 보험을 추가로 들어야 되는 옵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 보험이 있고요. 그건 옵션이니까 설명을 잘 들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제가 이제 과거에 했었던 일인데 하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였냐면 컨텐츠 커버리지. 저는 사는 곳이 노스 밴쿠버인데 제가 일을 하러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니까 한 번은 밴쿠버 쪽에 이스트 헤이스팅스에 파킹을 하고 그쪽에서 차가 브레이킹이 돼가지고 차 안에 있던 저의 각종 노트북, 가방, 아이패드 그리고 에어팟, 또 뭐 있었죠? 핸드폰을 제가 잠시 차에 놓고 내렸기 때문에 이제 제 미스테이크였어요, 실은. 그리고 옷도 있었고, 또 카메라, 뭐 드론, 마이크 시스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도 있었고, 그리고 기프트 카드도 뭐 좀 있었고, 가방채 없어졌으니까 대략 10,000불 정도 넘었는데요. 이게 하우스 인슈런스로 커버가 됩니다. 홈 인슈런스.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만 꼭 도둑을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했더라도 이게 커버가 되니까 요거 보험 드실 때 꼭 확인하시고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는 커버가 된다는 거 기억하셨다가 꼭 클레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보험 콘도 같은 경우에 물론 그 집을 사셨다면 거래를 함께 하신 리얼터 분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라도 이런 게 빠졌다면 기억하고 계시다가 보험을 들러가실 때 스트라타 인슈런스 서머리 꼭 가져가시고 물론 집을 사시기 전에 이걸 보시고 이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오겠구나 이런 것도 미리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첫 구매이시라면 온라인보다는 너무 개념적으로 어려운 용어들이 많고 힘드시니까 온라인 이용하시지 말고 큰 회사, 뭐 인텍, BCAA, BCAA를 지금 20년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데를 가셔서 설명을 잘 들으시고 1시간 정도 시간 잡으셔서 모르는 거 다 질문하시고 그래서 이해를 좀 하시면서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BCAA 웹사이트에 보험 용어들과 관련된 그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비디오 밑에 링크로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를 혹시라도 이제 이미 보험을 드셨는데 나중에 생활을 하시는 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이게 뭐지 할 때는 그 키워드를 찾아서 검색을 해보시면 개념 정리가 정확하게 빨리 되실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조금 났기 때문에 서리에 있는 리스팅도 이제 준비가 다 끝나서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제가 버킷플람 또 버나비 랭리 이런 쪽에 첫 구매 하시는 분한테 굉장히 유리한 지금 상품들이 프로모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정리해서 비디오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